보셨는데, 자, 전표를 입력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셀에 입력된 내용을 지울 때는요, 스페이스바를 입력하시고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자, 여기서 현금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서 가면 위에 있는 텍스트가 아래로 복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나 엔터를 안 치고 그냥 지나갈 때는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로 지나가면 위에 있는 내용 복사 안 되면서 갈 수 있고요. 또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 그리고 엔터, 이런 방법으로 지우면 된다. 자,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2월 27일까지 전표를 입력했는데 저하고 한번 현금 잔액이 똑같은지 한번 맞춰볼까요? 자, 지금 제 거는 현금 잔액이 11,838,000이네요. 이 전표 상단에 여기까지 입력하고 있을 때 현재 현금 잔액이 여기 위에 보이고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증빙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면서 전표 처리를 하고 있는데 27일 것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7일 것이 이제 오상식이 정산하는 거였고, 다음 페이지 7번 문제 근로소득세 납부 자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는 지난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해 주었던 것을 다음 달 10일 날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됐냐. 9만원입니다. 9만원. 그죠? 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분계를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납부 기한일이 여기 나와 있네요. 3월 10일 날. 그리고 수납인에도 3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기관은 여기 용산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용산세무서에 세금을 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자,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뭐가 올까요? 예수금 9만원,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뭘로 납부했냐면 이 돈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그래서 현금 9만원,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혼합 거래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혼합이 아니라 교환 거래라고 부르죠.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나 감소만 있는 거래는 교환 거래란 말이죠. 이런 교환 거래를 우리가 무슨 전표에 입력하면 편해요? 출금 전표에 입력하면 편하죠. 대변이 모두 현금이니까.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자, 월을 위해서 바꿔주세요. 3월로. 그리고 날짜에서는 그냥 엔터 치시고 밑에다 10일 입력하겠습니다. 자, 출금이니까 1번 입력하면 대변의 현금이 꽉 차버리고요. 대변의 현금으로 여기 있고, 차변에 올 계정 과목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네, 예수금이죠. 예수 엔터. 그래서 254번이고 예수금은 거래처를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지나가서 적요에서 근로소득세 등 예수금 납부라는 1번 적요 쓰면 적당하죠. 1번 엔터. 그리고 금액은 9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9만원이 뭐였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 그 급여 명세서로 이제 가보면은 이 급여 명세서에 이 소득세 있었죠. 소득세. 요 9만원을 납부한 거예요. 지방소득세가 얼마냐면 이
이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요 9,000원은 구청이나 시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죠. 이 9만 원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고. 자, 다음이 몇 번이죠? 이제 그 밑에 거죠? 8번.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죠.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50%는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14만 원을 납부를 했는데요. 50%는 원천징수한 건데 한번 급여대장을 한번 볼까요? 그 건강보험료 7만 원을 공제해 놨는지 네, 보니까 건강보험료 여기 7만 원 예, 공제해 놨죠. 이게 직원이 부담하는 거 7만 원에다가 회사가 7만 원을 더 보탭니다. 그래서 오상식 부장에는 건강보험료 3만 원, 장글의 직원에게는 4만 원, 그래서 7만 원이 공제해 놓은 것이고 회사가 여기다가 3만 원, 4만 원을 더 보태서 14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분계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오는 것이 두 개가 와요. 예수금이 7만 원은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7만 원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모두 현금으로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군요. 이건 이제 현금이 아니네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알아야 돼요. 보통예금이 어느 은행이냐면 신한은행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14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을 전표 입력을 3월 10일 날짜로 입력해야죠. 자, 같은 날 10일 날 차변의 예수금 254번 금액은 적요에는 건강보험료니까 예수가 아니라 나쁜데 밑에도 고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7만 원이고요. 또 차변에 하나 더 있죠? 복리후생비 811번 판관비로 하시고 거래처 넣지 않아도 되고요. 적요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그대로 복사하고 가겠습니다. 7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103번이 보통예금이 되고요. 코드에다가 저기죠. 그 은행 코드를 넣어야 돼요. 은행 거래처 신한은행이었죠. 신한 엔터. 네, 적요는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 복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14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이 거래는 혼합 거래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발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죠. 예. 거래 금액이 14만 원인데 비용 발생이 7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혼합되어 있다 해서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부른단 말이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죠. 207페이지 9번 지방소득세 납부 이랬습니다. 자, 2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금액을 보실 때 여러분 과세표준을 보면 안 돼요. 예. 지방소득세를 봐야 되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이 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거예요. 예, 과표 곱하기 10% 한 게 소득세란 말이죠.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할 때 이 9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9만 원은 소득세예요. 지금 우리는 지방소득세니까 요 9천 원이 금액이죠. 그래서 분계를 수행하시오 이랬는데 차변에 9천 원은 전부 예수금이잖아요. 예,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9,000원, 부채 감소,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면 대변에 현금 9,000원,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다는 것이죠. 자, 분계 이렇게 써놓으시고 전표를 그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날짜가 같은 날일 거예요. 아마 3월 여기 수납일에 3월 10일이죠. 예, 같은 날입니다. 자, 3월 10일 날 차변에 예수금 254번이네요. 코드가. 자, 거래처는 필요 없으니까 방향키로 가시고 저교에는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 납부 없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 지나가서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라고 입력해 주시고 9,000원 대변의 현금 101번 네, 엔터를 해서 지방소득세 납부해서 9,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 놓고 보니까 제가 출금전표를 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 차변대변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출금전표로 하면 한 줄로 입력이 되죠. 근데 이게 대체전표죠. 이거 차변대변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출금전표로 작성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차변대변으로 하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 분계, 결과적으로 이 전표를 입력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이 분계예요. 이 분계를 맞게 하면은 그 전표 입력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금전표 한 줄로 하더라도 밑에 있는 분계는 똑같아요.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그래서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인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게 출금전표로 답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래 통장에 거래 내역으로 증빙을 삼을 수가 있어요. 계약금 같은 거 받은 거는 다른 영수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약금 받은 거밖에. 그래서 이게 통장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신한은행 거래에서 찾으신 금액에 450만 원, 네, 찾으신 금액에 450만 원.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차변에 뭐가 오느냐?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선급금이 돼요. 선급금 450만 원. 우리 선급금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당좌자산이에요. 선급금이.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겠죠? 이때 보통예금, 선급금 모두 거래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데일리 룩이라는 거래처가 되는 것이고,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이 거래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의 경우에 거래처 누락으로 해서 감점을 받으면 시험에서 감점이 나와요. 거래처를 빼먹으면. 거래처 꼭 넣어야 되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이니까 뭐예요? 자산 감소. 아시겠죠? 선급금, 계약금 지급하는 거 자산입니다. 당좌자산.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인 교환거래 내용입니다. 자, 차변과 대변으로 대체전표로 이건 입력해야 되죠. 출금이나 입금으로 입력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같이 3월 20일 거래예요. 여기 날짜 3월 20일 전표 입력합시다. 자, 같은 달 20일 차변부터 한다면 차변의 선급 131번이고요. 거래처 데일리룩 1002번이고요. 적요에다가는 밑에 한번 번호에서 골라볼까요? 계약금 지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쵸? 네, 그럼 여기다 직접 타자하죠. 예, 상품 계약금 지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은 450만 원이었죠? 4500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대변이죠, 이제. 자, 21에서 엔터 치고 4번 하면 대변, 103번 보통예금이고 신한은행 코드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9800이죠, 신한은행은. 자, 역시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45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가지 증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전표 입력, 대체전표 또는 출금전표 이런 것 등을 또 쭉 한번 해봤는데요. 수행 결과를 한번 보면서 앞에서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출금전표로 해서 접대비, 뭐 이거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네요. 앞 시간에서 했죠. 그 다음에 2월 15일 거 통신비로 처리했죠. 우편요금 등기 보낸 거,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세 납부했던 거, 여러분 출금전표로 해서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해가지고 자산 처리했죠. 그 다음에 2월 23일 거, 오상식 부장이 출장 떠날 때 50만원 지급한 거, 차변의 가지급금, 오상식, 대변의 현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25일 날 급여 지급할 때 차변의 급여 700, 대변의 예수금 31만 4천원, 대변의 보통예금 6686000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오상식 씨가 출장을 다녀왔을 때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55만원 시키고, 대변은 현금 5만원, 가지급금 50만원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죠. 가지급금은 거래처 오상식 꼭 코드 걸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3월 10일 날 우리가 소득세 9만 원을 용산세무서에 납부했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9만 원, 대변에 현금 9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같은 날 건강보험료 14만 원을 회사가 납부했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차변에는 예수금 7만 원에 복리후생비 7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이렇게 꼭 은행 코드로 걸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3월 10일 날 지방소득세 9,000원 납부했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9,000원, 대변에 현금 9,000원. 그 다음에 20일 날 계약금으로 450만 원 우리가 지급했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데일리룩, 자산 증가,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그리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98,002번 신한은행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된다는 거. 네. 자, 수행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빙을 보고 날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차변, 대변,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래처 코드는 괄호 열고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만 정확히 입력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 채무라는 것은 부채,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의무, 이런 또 예금이라는 것은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예금 계좌들, 은행 코드를 거래처로 꼭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 시간에서 영수증의 경우에 3만 원 이내로만 비용 인정이 된다든가 정상으로 본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이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빙이란 거래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 서류를 말한다. 일정 사업자와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 거래 시에는 정규 증명 서류. 자, 여기서 말하는 정규 증명 서류는 뭔가를 잘 보세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요 네 개가 정규 증명 서류입니다. 이거를 수취해야 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래 건당 3만 원 초과 시에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받아라 이겁니다. 수취하지 않았을 때는 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를 거래금액의 2%씩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괜히 가산세를 미리 자수해야 돼요. 정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것을 연습을 해봅시다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I can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지출 증빙 수취라는 거.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제출 자료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만 원 초과 거래 중 제외 대상 거래가 있으므로 검토하여 함께 제출한다. 3만 원 초과 중에서 그러면 적격 증빙이 아까 4가지였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하고서 세금계산서 안 주거든요. 그냥 증권밖에 안 줘요. 그 증권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제외 3만 원 초과 거래 중에서 제외 대상 거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거기 표시하는 게 있어요. 다음에 2번 정규 증명 서류의 범위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 이거를 정규증명서류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여러분 NCS 평가 문제에서 정규증명서류 4개만 기록하시오 하면 요 4개 딱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정규증명서류 4개를 쓰세요 라는 문제 냅니다. 그러면 요 4개만 쓰면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쓰든지 뭐 지금 여기 있는 순서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렇게 4개를 쓰든지 꼭 4개를 정규증명서류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 수행 내용을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거래라는 거예요. 왜 작성을 했는가 봤더니 6만원짜리인데 영수증을 받았어요. 원래 6만원짜리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현금 결제했으면 현금 영수증을 받던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던지. 뭘 샀어요? 문방구에서 호서문구에서 화일을 샀습니다. 근데 아마 이 호서문구는 간이과세자인가 봐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은 문방구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그 매출전표도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문방구 영수증으로 그냥 해준 거예요. 문방구 영수증으로. 자,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호서문구에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로 이것도 쓰면 편하지겠죠. 자,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네, 그럼 분계할 때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고 전표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고 이렇게 3가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분계부터 한번 써볼까요? 소모품 B로 처리하라. 그리고 현금 지급한 거니까 여러분은 이 화일을 구입한 것을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차변에 소모품 B 6만원 60,000 비용 발생이요. 대변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60,000 자산 감소가 되겠죠. 네, 이렇게 분계 여러 번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수행 2번에 있는 전표 입력 같이 해봅시다. 전표 입력. 자, 날짜가 영수증에 있네요. 월이 바뀌었습니다. 4월달입니다. 4월달. 자, 2일이니까 2 입력하시고. 자, 출금으로 해볼까요? 1번 출금. 그리고 계정 과목은 소모 엔터 쳐가지고 소모품비 판관비를 찾아보세요. 830번이네요. 830. 자, 소모품비의 거래처는 호서문구라고 한번 써볼까요? 혹시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지 호서로 코드란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쓰세요. 호서문구. 적요는 소모자재를 구입했죠. 소모자재 뭐 그냥 적요에다가 소모자재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쓰죠. 화일 구입 이렇게 좀 더 화일 구입이 가장 더 자세한 거니까 화일 구입.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6만원이었죠. 60 플러스 엔터. 또 그러면 이제 밑에 분계가 끝났죠. 이와 같이 차변의 소모품비 6만원, 대변의 현금 6만원 분계됩니다.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어디서 작성하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 재무제표의 맨 마지막
메뉴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입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자, 1과 2라는 것은 뭐냐? 영수증 수치 명세서 현재 2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옆에 있는 1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입력을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거래 날짜 201904 02 4월 2일이고 상호는 호서문구, 성명은 그 영수증에 있는 대표자 이름이죠. 그래서 성명이 이사랑, 사업장이라는 것은 주소입니다. 서울, 강서구 이런 거 돼 있죠. 강서로 420. 자, 사업자 번호 입력합니다. 301 33 16515. 거래 금액 입력합니다. 6만원. 자, 구분을 한번 보시면 15번 읍면 지역 소재, 금융보험 용역, 비거주자와의 거래, 외국인과의 거래라는 말이고요. 농어민과의 거래, 국가 등과의 거래,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사업의 양도, 전기통신 방송 용역. 뭐 이제 여기서 고른다는 건 뭐냐면은 6만원, 즉 3만원 초과하는 거래지만은 이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여기서 골라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호서문구에서 화일을 구입했는데 여기 15번부터 35번 사이에 보시면 고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분은 그냥 엔터로 지나갑니다. 자, 계정코드는 소모품비였죠. 830번 기억나시면 830 입력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러면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소모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소모품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교에다가 아까 그 입력했던 거 있죠. 화일 구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치시면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 2가 완성이 됐고요. 한번 여기 1번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어떤 자료가 넘어왔냐면은 이와 같이 총계 한 건에 6만원, 명세서 제출 대상 한 건 6만원 이렇게 넘어왔고요. 혹시 3만원 초과 거래 중 명세서 제출 대상 제외 대상 거래가 있다면 아까 여기에다가 아까 그 15번부터 35번 중에 고를 게 있었다면 이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 수치 명세서 창을 한번 닫아 봅시다. 위에 있는 요 닫기 단추를 가지고 닫는데 닫을 때 메시지가 이건 나와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겠습니까? 나오죠. 꼭 저장해 줘야 되겠죠. 예 해줘야 됩니다. 예. 네. 우리가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그냥 닫으면 그냥 닫힙니다. 그건 저장이 특별히 필요 없어요. 입력하면서 자동 저장이 되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메뉴는 닫을 때 저장하겠느냐고 물어보는 메뉴는 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저장하고 닫아야 한다. 수행 결과를 한번 밑에서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출금 전표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현금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치 명세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1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고 2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해봤다 이겁니다. 자, 수행 팁을 보시면 시험에서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 정규 증명서류 외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제
전표 관리 제 2장 2부의 2장을 우리 공부를 3부군요. 3부 2장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에 대한 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